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오는 2025년부터 국제공인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적십자 걷기 대회에는 1,000명이 넘게 참여했고 천안시민체전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 2월 말까지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세종시를 연고지로 하는 남자 프로축구단이 내년 창단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세종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2025년부터 국제공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공원 일원을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 이번 박람회엔 약 4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선 2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력이 떨어지고 운영상 미숙한 점이 적지 않아 관람객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 내부적으론 정원 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국립수목원 아울러서 연장시켜 본다면 금강변, 우리 이응다리까지 이어지는 일대 자연 경관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정원산업박람회를 계기로 오는 2025년부터 가칭 금강정원박람회를 해마다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 안에 TF팀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 공인을 받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세종의 대표 축제는 4, 5월경 정원박람회, 10월 세종축제로 나눠 열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세종시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우리 세종시가 거듭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중앙공원을 지방정원,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승격시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수칙 완화로 중단됐던 가을 행사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적십자 걷기 대회에는 1,000명이 넘게 참여했고 천안 시민체전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행사 소식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한창인 계룡대. 대한적시자사 충남지사가 마련한 희망나눔 도민화 앞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봉사원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며 엑스포를 즐깁니다. 걷기 대회도 하고 여기 헬기나 비행기 같은 거 봐서 너무 재밌었어요. 코로나19로 모처럼 열린 걷기 대회에 도내 각지에서 1,00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1인당 5,000원의 참가비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보행 보조차 지원에 사용됩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에선 천안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진 시민체전에는 정식 종목 11개, 생활체육 종목 14개 등 모두 25개 종목에 3,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체험과 공연, 이벤트 등 각종 부대 행사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목욕탕을 본떠 만든 포토존에서 너도 나도 사진을 찍습니다. 아산 양성평등거리에서 열린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축제입니다. 온천도시 아산답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슬로건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양성사업 참가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탕탕탕 축제는 이제 온양온도시 목욕탕 축제라고 해서요. 이 온양온천이 가지고 있던 목욕탕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마을 축제로 연장시킨 축제입니다. 완연한 가을, 중단됐던 행사들이 재개되면서 주말 풍경도 옛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노후화되고 부족한 공간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산시 시정질문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현재 단독 공간 대신 아산시 새마을회관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간에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 곳곳에는 비품이 가득 쌓여 있고 탕비실마저 개조해 봉사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방과 회의실은 새마을회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좁고 노후화돼 활동하는 데 제약이 큽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철호 아산시 의원은 시민 5명 중 1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센터 환경은 그 어느 곳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행정에 무관심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봉사자의 재능 기부나 단체 회의, 휴식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센터 건립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봉사자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며 자존감을 가지고 마음껏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행동으로 보답할 때입니다. 이해 씨는 원활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자원봉사센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민간 건물 임차나 빈 건물 매입, 신축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장을 지금 주소에서 지금 다녀서 신축이라든지 건물 매입 방안 등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아산 시민은 약 8만 1,000명.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이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를 연고지로 하는 남자 프로축구단이 내년 창단될 예정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종시를 연고로 한 축구단 창단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후원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팀 이름은 세종 바네스 FC로 잠정 결정됐으며 내년에 팀 창단 후 K4 리그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9년 12월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과 연고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다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가, 학계, 시민 대표 등 12명과 천안시장 등 당연직 6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최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 2월 말까지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에 1인 1가금 농장을 지정해 방역수칙을 지도 홍보할 계획이며 가금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월 2회로 강화하고 가금 입식 전 사전신고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곡교천과 삽교호 등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을 확대 설정하고 살수차와 소독 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가금 사육 농가 진출입로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15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 충남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반도체 산업 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인력 현황입니다. 2016년 86,500명에서 2020년 99,200명으로 12,000여 명가량 늘었습니다. 현재는 11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학과 증원을 비롯해 앞으로 10년 동안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직업계고 반도체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 박사는 직업계고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은 거의 없다며 반도체 후공정 분야가 주를 이루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해 직업계고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이자 충남의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후공정 분야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후공정 분야야말로 고졸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고들이 노력을 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포럼에는 현직 직업계고 교사와 대학 교수,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반도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육청은 이날 포럼을 토대로 도내 직업계고에 반도체 교과 신설과 학과 개편을 실시하고 마이스터고 신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들을 더 많은 학교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학과 개편을 하고 나아가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도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앞장설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GTX 신호선의 천안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천안시가 실시한 자체 용역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신호선의 천안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에 있는 게 기본 계획인데 여기에 평택과 천안까지 노선을 연장하자는 겁니다. 이 노선이 연장되면 천안 원도심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천안 역세권 도시개발과 재개발이 촉진돼 정부의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 확보 계획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추진한 자체 용역에서 노선 연장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비용 대비 편의값이 1.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는 만큼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 자체적 용역을 지금 수행했는데 최종 보고를 해보니 1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해서 대통령 공약인 GTX-C 천안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GTX-C 노선을 천안을 넘어 아산까지 연장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 따르면 기본계획 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인데 천안 아산 연장에는 1,16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전입 희망 공무원을 공모합니다. 모집 예정 직렬은 7급과 8급으로 행정과 세무, 건축 등입니다. 응시 자격은 7급은 현직급 임용일이 공고일로부터 4년에서 5년 미만이어야 하고 징계 또는 징계 의결 요구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종시는 이번 전입 공모로 결혼으로 인해 누적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외암마을 축제 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주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지풀문화제, 한복문화주간, 아산문화제 야행 등 외암마을 축제를 담은 영상과 사진입니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문화유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문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29일 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제1회 문성동 가을 나눔 축제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과의 만남 매장과 지역 현안과 비전을 공유하는 화합 매장, 각종 나눔 행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홍진영, 소명, 제이모닝 등 초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아산 온천천에 그려진 벽화가 노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는 안전차단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드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원도심을 흐르는 온천천입니다. 지난 2015년 생태복원 사업 완료로 복개도로 등이 철거되면서 이제는 시민의 산책로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관리입니다. 온천천 위를 지나는 다리에 그려진 벽화. 실은 다 벗겨졌고 자개도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새로 했으면 해. 좀 깔끔하게.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차단기입니다. 구리는 끊어져 있고 차단기 줄은 살짝 잡아당겼을 뿐인데 사가서 끊어집니다. 온천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출 입구는 모두 17곳. 이 가운데 12곳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8곳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의자와 통행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까지. 이 같은 관리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맹희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온천천의 시설 관리가 서로 떠넘기식의 부정확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벽화의 관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의 쉼터를 잘 조성해 놓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과 전화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시는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보다 강화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천안시 직산읍 삼은저수지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시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달빛 조형물과 LED 나무 모형 조명을 설치했다며 밤에도 많은 시민들이 저수지를 찾아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엘리메스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6082-54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스코팩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2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화전공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6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운의료재단에서 의무기록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3-123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상록 골프앤리조트에서 객실 청소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917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